네, 우선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풀 내용은 알고리즘의 해밀턴 순환 회로 문제고요. 태연이란 학생이 방학 기간 동안 택배 알바를 해서 최고급 노트북을 장만하려고 한대요. 네, 택배 알바로 최고급 노트북을 오늘 배달해야 되는 장소를 한 번씩만 방문해서 물건을 모두 배달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야 되죠. 배달한 장소에 도착할 수 있다면 물건은 모두 배달할 수 있으므로 물건의 개수나 크기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야 되는 장소에 한 번씩만 방문해 주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문한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가 고민이다. 네, 이게 오늘의 문제의 핵심이죠. 순서를 저희가 정해줘야 되는 거죠.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만약 방문한 순서를 잘못 정하게 되면 알바비로 받은 돈을 모두 이동 비용으로 사용하고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최고급 노트북을 사긴 좀 힘들겠죠. 태연이가 물건을 모두 배달하고 회사로 돌아오기 위한 최소의 비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주자. 네, 그래서 여기 밑에는 입력 형식, 첫 줄에 배달해야 되는 장소의 수가 5개를 가야 된다. 근데 그 중에 한 개는 출발지, 회사. 회사는 1번. 네. 그래서 n by n으로 이 5개. 옆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밑으로도 하나, 둘, 셋, 넷, 5개. 5줄이죠. 네. 이렇게 해서 5 곱하기 5 형태로 각 장소에서 장소로 이동하는 비용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용 표현한 걸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1번은 회사예요, 회사. 회사는 출발지니까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항상 1번에서 출발하는 건 정해져 있는 거고 2, 3, 4, 5번은 이제 배달해야 될 장소인데 그 장소 중에 어디를 먼저 갈 것인지 그걸 저희가 이제 스케줄링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비용 테이블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도 1, 2, 3, 4, 5 오른쪽에도 1, 2, 3, 4, 5가 돼 있어요. 자, 이 뜻이에요. 요 비용은 1번 행의 2번 열이죠.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이죠. 그 말은 곧 1번에서 2번으로 가는데 드는 비용이 14다. 이런 뜻일 거예요. 볼까요?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 적힌 비용은 1번 장소에서 2번 장소로 가기 위한 비용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회사에서 2번 위치까지 가는 게 14라는 비용이 들어요. 그 회사에서 3번 위치까지 가는 데는 4밖에 안 드네요. 굉장히 저렴하죠, 비용이. 회사에서 4번 위치까지 가는 데는 10 들고 회사에서 5번 위치까지 가는 데는 20이 들어요. 근데 그걸 역으로도 있어요. 2번에서 1번을 가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돼요. 2번에서 1번 가는 거는 14. 아, 그러면은 1번에서 2번을 가는 것도 14고 2번에서 1번 가는 것도 14고 어쩌면 당연할 수 있잖아요. 가는 비용이나 오는 비용이나 어차피 같은 그 길이면은 똑같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죠. 1번에서 3번 가는 건 4 들었죠? 3번에서 1번 가는 것도 4가 드네요. 1번에서 4번 가는 거는 10이 들었고 4번에서 1번 가는 건 11이 들었어요. 오, 이거 다르네요. 갈 때랑 올 때랑 다르네요. 길은 똑같다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출발지 1번에서 목적지 4번을 갔는데 10이라는 비용이 들었는데 4번에서 1번으로 돌아오는 건 11. 이게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갈지를 잘 정해야 이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봤을 때 1번에서 5번 가는 거는 20이라는 비용이 드는데 5번에서 1번으로 돌아올 때는 18이라는 비용이 들죠. 그래서 이게 지금 비용 테이블이고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이거 대각선이 왜 0인지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네, 대각선은 1번에서 1번 자기 위치에서 자기 위치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움직임이 없는 거죠. 거기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다 제로로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왼쪽 하단 삼각이랑 오른쪽 상단 삼각이
완전히 대칭이 되면은 갈 때 비용, 올 때 비용이 똑같은 건데 완전 대칭이 아니죠. 여기 20인데 여기 18이고 여기 10인데 여기 11이고 네. 갈 때 비용, 올 때 비용이 다 좀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서 저희가 경로를 잘 짜야 돼요. 제일 저렴한 비용으로 경로를 산출해야 이 친구가 돈을 많이 아끼고 택배비를 벌어서 최고급 노트북을 장만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문제는 다 파악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대체 어떻게 이걸 찾을 수 있을까요? 목적 출발지는 이 말은 즉 출발지는 1로 저 있다. 출발지는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1번에서 시작해야 돼요. 1번에서 어디로 가 어디를 먼저 가야지. 뭐 3번을 먼저 갈까요? 아니면 4번을 먼저 갈까요?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가야지 가장 최종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 모든 곳을 집을 다 돌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탐색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탐색해서 드는 비용을 다 산출한 다음에 제일 적게 드는 비용 그 길을 그냥 선택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쉽죠. 그랬을 때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탐색하는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트리 형식으로 그래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출발지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1번 회사에서 출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지를 우리가 정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는 1, 2, 3, 4, 5 중에 하나에서 출발한다 이랬으면은 출발지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5였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회사에서 출발할 거니까 이건 1로 이미 정해졌어요. 탐색해야 될 범위가 훨씬 줄어든 거예요. 거기서 1로 정해졌을 때 1번 출발지에서 그 다음 목적지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이제 2, 3, 4, 5 중에 하나잖아요. 경우의 수가 4개예요. 이 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2번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갈 수 있는 곳은 3, 4, 5 3개밖에 안 남죠. 근데 여러분이 3번을 선택했어요. 나머지 갈 수 있는 거는 2, 4, 5가 남죠. 4번을 선택하면 그 밑에 갈 수 있는 거는 2, 3, 5가 남고 이렇게 선택하는 거에 따라 그 다음 갈 수 있는 후보군이 달라져요. 2번을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갈 수 있는 게 3, 4, 5가 남았죠. 그 다음은 그 중에 또 3번 선택하면 갈 수 있는 게 4번, 5번 남고 4번 선택하면 갈 수 있는 게 3번, 5번이 남고 5번 선택하면은 3, 4번이 남죠.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번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애들이 4번, 5번 남았는데 4번 선택하면은 마지막 5번이 남고 4번 선택하면은 5번 선택한 마지막 4번이 남고 4번 선택하면 5번이 남죠. 이랬을 때 각각의 비용이 나올 거예요. 뭐 얘는 비용이 뭐 한 56원이 나왔다 하면은 얘는 뭐 48원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비용이 산출되겠죠. 1번 목적지에서 시작해서 2번으로 이동하고 3번, 5번, 4번 이 순서로 한번 다 돌고 나면은 비용이 48원이 나오고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이동하면은 비용이 뭐 56원 나오고 그러면 이 경로가 더 비용이 적으니까 이 경로가 더 낫겠네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4번으로 가면 또 가는 경로 두 가지 나오죠. 여기로 가면 또 가는 경로 나오고 여기 선택하면 또 전혀 다른 경로들이 있겠죠. 얘도 선택하면 전혀 다른 경로가 또 막 뻗어 나갈 거예요. 다 뻗어 나가서 모든 경로에 대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로 지금 구현하는 건 아니고 제 그래프로 여러분께 이 탐색 과정을 좀 시각화해서 지금 이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한다라고 보여드린 거고 그래프로 구현하지는 않을 거고 백트래킹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할 거예요. 2차원 배열을 선언해가지고요. n by n짜리 2차원 배열 선언해서 거기다가 이 비용을 다 일단 넣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탐색하면 좋을까요? 저는 좀 일단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게 재귀함수 쓰면 간단할 것 같아요. 백트래킹 구현하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재기함수가 있는데 재기함수로 2, 3, 4, 5번을 탐색하는 그 함수를 호출하고 얘네는 또 들어가서 나머지를 호출하는 함수를 또 호출하고 얘네는 또 이걸 호출하고 마지막으로 또 호출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depth라고 하거든요. depth 1번이고 한 번 더 들어가면 2번, 더 들어가면 3번, 4번, 5번. depth가 5가 되면은 이제 경로 한 번 다 돈 거잖아요. 다 돌았을 때 비용을 리턴해 주는 거죠. 리턴되는 비용 받을 거잖아요. 보세요. 여기서 48 리턴하죠. 48이란 값을 밑으로 계속 던져줘요. 얘는 56을 리턴할 거잖아요. 밑으로 던져줘요. 그럼 얘는 두 가지 값을 다 받았잖아요. 다 받는 순간 두 개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얘가 더 작죠, 지금 비용이. 더 작으니까 이 경로에서 탐색한 거는 버려버리고 얘가 준 값을 그냥 받아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48 가지고 2한테 던져주죠. 그건 이 경로에서 탐색한 건 48이 제일 최소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또 찾은 값을 또 던져줄 거잖아요. 그러면은 2번 경로 여기에서는 걔네 세 가지 값을 받아들고 제일 작은 값을 선택해서 1번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번은 최종적으로 또 2, 3, 4, 5에서 온 거 다 모아가지고 제일 최소 비용을 찾아서 메인 함수에 던져주면은 메인 함수는 모든 경우의 수 다 탐색한 것 중에서 제일 적은 그 비용으로 모든 집에 택배를 배달한 그 경로 그 비용을 산출할 수 있죠. 만약에 이 경로를 1, 2, 3, 5, 4 이렇게 탐색해야 됩니다 하고 경로 자체를 산출해야 되면 이 경로를 또 다른 메모리에 또 기록을 해야 될 건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최소 비용만 출력하면 돼요. 그래서 이 경로 자체를 저희가 변수에 저장해서 뭐 출력해 줄 필요는 없고 이 비용 48 요것만 쭉 받아와서 메인 함수에 탁 넘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하죠? 만약에 3번 위치에 왔어요. 다음 갈 수 있는 게 4번, 5번밖에 없다는 건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함수 자체에서 지나온 경로를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1번, 2번이고 또 방문하면 안 되니까 4번, 5번만 갈 수 있게 이 4번 노드를 우리가 탐색했던가? 이미 지나온 길인가? 지나온 길이면 또 가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길인가? 궁금하죠? 지나온 길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1로 바꿔서 마킹을 해놔요. 제일 끝에 거 1번 노드 지나왔다. 두 번째 거 2번 노드 지나왔다. 세 번째 거 3번 노드도 지나왔다라고 마킹 돼 있죠. 1, 2, 3 지나왔다고 지금 마킹이 돼 있죠. 이 상태에서 4번 노드는 넷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엔드 연산하면은 결과가 이 지금 지나오지 않은 길이잖아요. 0이랑 1이기 때문에 결과가 0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0이 나오면은 가도 되는구나 하고 가되 그때 이제 얘랑 얘를 이제 5와 연산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5와 연산하면은 둘, 셋, 넷 이렇게 나오잖아요. 5와 연산은 0이랑 1이 만나도 1, 1이랑 0이 만나도 1, 1이랑 1이 만나도 1 이렇게 되니까 이제 4번 위치까지 갔다고 요렇게 마킹한 거를 5와 연산을 해서 또 만들어내서 다음 값으로 또 쓸 수 있어요. 여기 오게 되면 이제 1, 2, 3, 4번이 왔기 때문에 4번까지 왔기 때문에 네, 1, 2, 3, 4 요까지 다 이미 지나온 길이라고 새로 마킹하는 거죠.